여러분,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커튼 주변이 깔끔하게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커튼 주변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커튼은 햇빛과 바람, 즉 양의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 귀한 입구 주변을 막아버리면 재물운이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곳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돈이 술술 들어오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커튼 주변에 화분을 놓고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각종 물건들로 가득 채워놓습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공간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커튼 주변 정리만 했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갑자기 오래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막혔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런 후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커튼 주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치워주셔야 합니다. 단 하루만 미뤄도 그만큼 재물운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커튼 주변에 절대 두지 말아야 할 3가지 핵심 물건과 올바른 관리 방법, 그리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징조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재물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우리 집 커튼 주변 깨끗하게라고 적어주세요. 매일 밤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 모두가 큰 돈복을 받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커튼 주변이 그토록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창문은 집안의 눈이자 코입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고 바깥의 기운이 집안으로 유입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커튼은 이 창문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자 조절 장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입 주변이 막혀 있으면 제대로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바깥에 좋은 기운이 있어도 커튼 주변이 막혀 있으면 그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은 풍수에서 가장 귀한 양의 기운입니다. 이 아침 햇살이 커튼을 통과하며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때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커튼 주변에 물건이 가득하면 이 햇살의 흐름이 왜곡되고 막히게 됩니다. 또한 커튼은 집안의 기운과 바깥 기운의 경계선입니다. 이곳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좋은 기운만 선별적으로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반대로 이곳이 어지럽고 막혀 있으면 좋은 기운은 들어오지 못하고 탁한 기운만 정체됩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집을 보면 커튼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비워두거나 있어도 작은 장식품 하나 정도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커튼 주변의 여백이 곧 재물운의 통로라는 것을 말입니다. 반면 돈이 잘 모이지 않는 집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커튼 주변이 복잡합니다. 화분, 책, 잡동사니, 수납박스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물운의 입구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치워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두지 말아야 할 것은 화분과 식물입니다. 아니, 식물은 공기 정화도 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론 식물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중요합니다. 커튼 주변, 특히 창가에 화분을 두는 것은 풍수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식물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광합성을 하며 양의 기운을 만들지만 밤에는 호흡을 하며 음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커튼 주변에 식물이 있으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양의 기운과 식물의 음의 기운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은 기운의 혼란을 만들고 결국 집안의 기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둘째, 화분의 흙은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습기가 커튼 주변에 정체되면 집안 전체의 습기 균형이 깨집니다. 풍수에서 과도한 습기는 재물운을 썩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마치 돈이 물에 젖어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식물이 자라면서 창문을 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식물도 시간이 지나면 커지고 잎이 무성해지면서 햇빛을 막습니다. 햇빛이 막히면 양의 기운이 약해지고 그만큼 재물운도 약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자영업자 분이 계셨는데 가게가 잘 안 되어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가게에 가보니 창가 커튼 주변에 큰 화분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보기 좋으라고 둔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화분들을 가게 안쪽 구석진 곳으로 옮기도록 권했습니다. 커튼 주변은 완전히 비워두고요. 그리고 한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손님 수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매출도 20% 이상 올랐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커튼 주변을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자 재물운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분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식물을 키우고 싶다면 거실 구석이나 복도 끝 또는 현관 입구 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창가 커튼 주변에는 두지 마세요. 특히 침실 창가에 화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치워야 합니다. 건강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선인장이나 가시가 있는 식물은 더욱 나쁩니다. 이런 식물의 가시는 기운을 찔러서 분산시킵니다. 커튼 주변에 이런 식물이 있다면 재물운이 들어오자마자 찔려서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집 커튼 주변에 화분이 있다면 오늘 저녁 안에 옮겨주세요. 하루를 더 두면 하루치 재물운을 더 잃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거울과 반사되는 물체들입니다. 커튼 주변에 거울을 두거나 유리 장식품, 금속 소재 인테리어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풍수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거울의 풍수적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킵니다. 좋은 기운도 반사하고 나쁜 기운도 반사합니다. 그런데 커튼 주변, 즉 창가에 거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문으로 들어오려는 좋은 재물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들어오려던 돈이 문 앞에서 되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특히 거울이 창문을 정면으로 보고 있다면 최악입니다. 들어오는 모든 양의 기운을 다시 밀어내는 꼴이 됩니다. 재물운뿐 아니라 건강운, 인간관계운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유리 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털볼, 유리 화병, 투명한 장식품들이 햇빛을 받으면 반짝거리며 예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빛을 산란시키고 왜곡시킵니다. 들어오는 기운이 흩어지고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금속 소재도 주의해야 합니다. 금속 프레임, 스테인리스 장식, 구리 소품 등이 커튼 주변에 있으면 금속의 차가운 기운이 양의 따뜻한 기운을 상하게 합니다. 오행에서 금속은 차갑고 날카로운 성질이 있어서
부드럽게 흘러야 할 기운을 자르고 끊어버립니다. 실제로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부부가 자주 다투고 집안 분위기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거실 커튼 양쪽에 큰 거울이 장식용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공간이 넓어 보이라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추천했어요라고 하시더군요. 그 거울들을 모두 내리고 복도 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다시 방문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좋아졌고 남편분의 사업에도 좋은 소식이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집안 분위기 자체가 밝아졌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울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거울은 현관 측면이나 방문 안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창문이나 커튼 쪽을 향하게 두면 안 됩니다. 거울이 바라보는 방향에 창문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화장대 거울이 창문을 보고 있다면 위치를 바꾸거나 각도를 조절해 주세요. 욕실 거울도 창문과 마주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리 장식품은 커튼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세요. 창가에서 멀수록 좋습니다.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곳이 이상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집 커튼 주변을 둘러보세요. 거울이나 반짝이는 물건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안에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옮길수록 재물운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커튼 주변에 쌓인 잡동사니와 수납 박스들입니다. 많은 집에서 창가 아래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책을 쌓아두고 상자를 놓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합니다. 어차피 커튼으로 가려지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커튼으로 가렸다고 해서 그 물건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은 물질을 통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풍수적 영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잡동사니는 정체된 기운을 만듭니다. 오래 쌓여있는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탁하고 무거운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런 에너지가 커튼 주변에 가득하면 창문으로 들어오려는 신선한 기운과 충돌합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려는데 입구가 썩은 냄새로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특히 오래된 신문, 잡지, 종이 박스류는 습기를 먹으며 곰팡이 기운을 만듭니다. 이런 기운은 건강운을 직접적으로 해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원인 모를 알레르기나 호흡기 문제가 있다면 커튼 주변을 확인해 보세요. 수납 박스도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박스든 종이 박스든 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자체로 기운의 정체를 만듭니다. 흐름을 막고 순환을 방해합니다. 재물운은 흘러야 들어오는데 입구부터 막혀 있으니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이 지난 옷, 입지 않는 옷을 커튼 뒤에 걸어두거나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옷들은 과거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에너지가 현재로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없습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승진 기회가 계속 놓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배정되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집에 가보니 침실 창가 커튼 뒤에 옷이 가득 걸려 있고 아래에는 신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옷은 옷장으로, 신발 상자는 현관 수납장으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도록 했습니다. 커튼 주변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한 달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 제안이 들어왔고 그것이 승진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정리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제안이 들어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막혀있던 재물운의 통로가 열리면서 기회가 들어온 것입니다.
커튼 주변 정리 원칙은 간단합니다. 창문에서 1m 반경은 완전히 비워두세요.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수납이 필요하다면 창문 반대편 벽이나 방 구석을 활용하세요. 만약 창가에 붙박이장이 있다면 안에 물건을 꽉 채우지 마세요. 최소 30%는 비워두고 정기적으로 환기시켜 주세요. 정체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커튼을 열고 뒤를 확인해 보세요. 쌓인 물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저녁 1시간만 투자해서 모두 정리하세요. 그 1시간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커튼 주변에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모두 치웠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관리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의 징조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첫째, 커튼 자체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커튼은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세탁하거나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커튼에 먼지가 쌓이면 들어오는 기운도 함께 탁해집니다. 특히 도로변 집은 더 자주 관리해야 합니다. 커튼 색상도 중요합니다. 너무 어두운 색상은 양의 기운을 막습니다. 밝은 베이지, 아이보리, 연한 노란색, 밝은 회색 등이 좋습니다. 검은색이나 진한 남색 커튼은 피하세요. 둘째, 창문을 매일 열어 환기하세요. 아침 해가 뜨면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입니다. 최소 10분, 가능하면 30분 이상 열어두세요. 이때 들어오는 아침 햇살과 바람이 하루의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창문을 열 때는 커튼을 양쪽으로 완전히 걷으세요. 반만 열거나 중간에 묶어두면 기운의 흐름이 반쪽만 열립니다. 완전히 양쪽으로 활짝 열어야 재물운도 활짝 열립니다. 셋째, 창틀과 창문 유리를 깨끗이 닦으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창문을 닦아주세요. 깨끗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재물운을 맑게 만듭니다. 더러운 창문은 아무리 햇빛이 들어와도 탁한 기운만 만듭니다. 창틀 먼지도 꼼꼼히 닦으세요. 창틀은 기운의 경계선입니다. 여기가 더러우면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넷째, 저녁에는 커튼을 완전히 닫으세요. 밤에는 음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커튼을 닫음으로써 낮에 모은 양의 기운을 집안에 가두고 밤의 음기는 차단합니다. 특히 보름달이나 금음달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다섯째, 커튼 주변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커튼 주변 바닥을 청소하세요. 먼지나 머리카락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바닥이 깨끗해야 기운도 깨끗하게 흐릅니다. 이제 올바르게 관리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의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재물운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징조, 집안이 밝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전등, 같은 인테리어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이 환해 보입니다. 가족들도 요즘 집이 밝아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양의 기운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징조, 아침 기상이 편해집니다.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지고 상쾌해집니다. 몸이 가볍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수면 중에 좋은 기운을 충분히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징조, 집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전에는 집에 있어도 답답하고 무언가 불편했는데 이제는 집이 편안하고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가족들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징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옵니다. 오래된 친구, 지인,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이 좋은 기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재물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 작은 돈이 자주 들어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환급금, 잊고 있던 적금, 작은 부수입 등이 연달아 들어옵니다. 이것은 큰 재물운의 전조입니다. 6번째 징조, 건강이 좋아집니다. 만성적으로 피곤했던 것이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가족 중 아팠던 사람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기운이 좋아지면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7번째 징조, 일이 술술 풀립니다. 막혔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복잡했던 문제가 의외로 간단하게 풀리고 어려웠던 협상이 성사됩니다. 이것은 재물운의 흐름이 정상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유지하세요. 그리고 더 좋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2주가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커튼 주변에 놓친 것이 있는지, 청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하세요. 작은 것 하나가 전체 기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커튼 주변에 절대 두지 말아야 할 3가지 핵심 물건과 올바른 관리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화분과 식물은 커튼 주변에서 치우세요. 둘째, 거울과 반사되는 물체들을 멀리하세요. 셋째, 잡동사니와 수납박스를 모두 정리하세요. 그리고 커튼을 깨끗이 유지하고 매일 아침 환기하고 저녁에는 완전히 닫으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 집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커튼 주변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안에 모두 정리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하루를 미루면 하루치 재물운을 잃는다고 생각하세요. 부자들이 왜 커튼 주변을 깔끔하게 비워두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재물운의 입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부자들의 비법을 실천하세요. 커튼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이 관리하고 매일 아침 햇빛을 활짝 맞이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이 더욱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금전운이 한 단계씩 상승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우리 집 커튼 주변 깨끗하게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적는 그 문구가 실천의 다짐이 되고 재물운을 여는 주문이 됩니다. 저는 매일 밤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 모두가 큰 돈복을 받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물운을 높이는 실용적인 풍수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정보를 전할 때 여러분의 복도 함께 커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돈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집안에 재물운이 가득 차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